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마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비트코인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일요일에 일단 시황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고 이 이후로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어제 말씀드린 주요 포인트는 91K 라인에서의 가격 지지, 이후 94K를 바로 가는지 혹은 89K를 들렀다가 다시 94K를 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라인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일단 94K를 향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 중간 라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의 경우는 94K 그리고 나아가서 94.8 이 사이에서 롱을 전량 익절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면은 확인해서 다시 롱에 진입할 거고 최종적인 목표가로 98K 혹은 100K까지의 상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모든 포지션은 유지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 드릴게요. 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이제 예측 시장입니다. 제가 지금 2026년을 예상하는 주요 리서치를 한 뭐 10대 개 읽었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예측 시장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추려서 가져왔는데 뭐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많은 기관들이 예측 시장의 부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 고르는 거, 트렌디한 거 고르는 거는 우리가 고른다고 골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밥만 먹고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교집합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예측 시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치, 경제, 스포츠 등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측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측 시장은 사건 자체를 직접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보통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가 내려? 그러면은 주식 좀 사볼까? 라는 식으로 베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예측 시장이라는 것은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자체를 거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측 시장의 쌍두마차로 이제 칼시가 있고 폴리마켓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도 지금 비상장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이 둘의 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칼시는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중앙화 플랫폼이고요. 폴리마켓은 온체인 기반의 반중앙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중앙화라는 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 예측 시장이라는 곳이 약 100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전통 금융자산에 비하면은 아직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과 이 마켓 자체가 가지는 의의를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도 큰 성장이 예상된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예측 시장 엔진 풀가동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홀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미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온갖 이제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규제에 가로막혔던 이유는 이제 미국에는 상품 관련한 내용들은 CFTC에서 주관을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과 이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사행성과 도박적인 측면을 문제 삼음에 따라 CEO가 빡쳐서 우리 미국에서 안 해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CFTC 산하에 뭐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용인하는 최초 폴리마켓은 완전한 탈중앙이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반중앙화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장 파일을 넓히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터컨티널 익스체인지 IC가 폴리마켓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폴리마켓의 미국 인프라 확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정치병자들이 몰림으로써 예측 시장이 큰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2024년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뭐였냐면은 바로 미 대선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냐 트럼프가 당선되냐 이걸 두고 베팅 금액들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카더라로는 이 토픽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예측 시장의 수익 대부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규제 때문에 정작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에 대해 베팅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삼박자로 아다리가 다 맞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폴리마켓을 한번 싹 훑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주제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토픽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주말에 이제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왔죠. 관련해서 1월 31일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할까 아니면은 3월 아니면은 뭐 12월까지 침공을 할까 대해서 각각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라고 나왔는데 7%가 이제 예스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상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예스에
대한 베팅 값이 한 주에 6.7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에. 결국에는 이 티켓 값이 이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계산값이 뜹니다. 내가 만약에 $10,000를 넣고 베팅을 했다면은 최종적으로 $110,000를 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더북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가로 지금 바이 예스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확률이 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정가로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구조고, 내가 만약 이걸 6.7센트에 산다면은 전체 베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런 호가에도 팔아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매번 바뀌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정치 국제적인 내용이니까 뉴스라든지 실제 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USDC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따게 되면은 청구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청구가 되고 시스템 오라클에서 자동 분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폴리마켓 안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 대충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어쨌든 폴리마켓에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베팅이라기보다도 얘네가 가지는 집단 지성에 있습니다. 뭐 쉽게 그런 말이 있죠. 개미 1000마리 100마리가 모여가지고 일을 하면은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 실제로 얘가 그간 베팅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 한국 대선은 물론이고 미국 대선도 잘 맞췄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시장은 그걸 맞추고 있더라. 일론 머스크는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거는 베팅의 특성상 예측 마켓이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여기에 직접 베팅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를 선제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얼마나 잘 통하는지 폴리마켓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A라는 의제가 있을 때 yes, or, no 이렇게 둘 중 하나 베팅이잖아요. 특정 방향에 기울어 있다면은 마감 4시간 전에는 이게 맞을 확률이 95%나 되고 한 달 전에는 뭐 92%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되게 높은 겁니다. 이 9자 8자 보이는 게 통계에서 확률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거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이게 왜냐면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하고 우리하고 게임을 해서 카지노가 이기는 이유는 카지노의 게임 확률이 51%로 사용자에게는 49%로 2% 정도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확률이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거의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외로 폴리마켓에서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은 어디까지 하고 있을까 본다면은 뭐 180K도 있고 밑에 15K도 있고 위에 더 있습니다. 근데 잘렸는데 아무튼 이쪽을 양극단으로 해가지고 가격 분포가, 사람들의 확률 분포가 75에서 110K 사이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아 그럼 올해는 100K에서 조져버리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른 게 2027년이 마감입니다. 거의 아직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요 내용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100K를 찍어버린다면은 여기에 티켓을 베팅했던 사람들이 뭐 시장가로 팔든 지정가로 팔든 포지션 조절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110K가 조금 더 올라가고 120K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락을 기록한다면은 뭐 이쪽 라인에서의 베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추적할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예측 시장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부자 거래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건을 일으켜 놓고 이 사건에 따른 베팅을 하고 돈을 챙기고, 제 생각에는 무슨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이거 베팅하겠다고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가라든지 지정가 베팅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같은 내용들을 조작한다면은 중간 과정에서 오더북을 통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스포츠 승부 조작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베팅하는 것들이 더 이상 스포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외압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4년에 이런 게 있었죠. FBI가 폴리마켓 CEO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보복하는 거다. 왜냐? 아니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겨버린다는 걸 맞춰버리니까 이런 외압이 분명히 생기면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조금 길어지잖아요. 10분 넘으면은 좀 당 떨어지
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폴리마켓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데이터로서의 가능성은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트코인 가격 예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시장 센티먼트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주요 매크로 이벤트 예측에도 참고를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를 리서치에서는 해칭 포지션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투머치하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폴리마켓에서의 베팅은 오버롤 나띵입니다. 따거나 잃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해칭 포지션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좀 오바 같다. 그러면은 저는 폴리마켓에 참여할 것인가? 글쎄, 저는 일단 글쎄라고 얘기할게요. 일단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긴 한데 사행성과 불법 도박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와 벨기에에서는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저는 yes or no 베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근데 어쨌든 직접 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지, 시장 가능성이 충분한 건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회 투자를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폴리마켓 내에서 토큰 발행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소식 통해서, 혹은 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인프라 오라클 관련 블록체인에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드러시 때 금광업을 한 놈들은 다 망했는데 청바지와 곡괭이 판 애들은 성공했다. 얘네들이 쓰는 그 인프라라든지 오라클 관련 블록체인,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